속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추경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추경을 한다면 취약차주, 소상공인 추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당과 기재부는요,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같은 정부 내에서도 말이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나온 추경 이슈 10분 안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이요 9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추경 이루어지나 대통령실 추경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5시간 전에는요, 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투입 늘린다, 추경도 배제 안 해 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결국 재정 투입을 한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거야. 지금 너무 내수가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내수 살리게 나선다. 그래서 재정 투입을 늘린다. 이게 완전히 왜 이게 이슈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절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600만 원 나왔던 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지금까지 재정 준칙으로 인해서 정부 빚 늘리지 않는다 하면서 추경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투입해서 추경도 배제 않는다. 뭔가 변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이슈화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떠요. 기재부 내년 추경 예산 편성 검토 안 한다. 또 하나, 여당 당정 추경 편성 검토 안 해. 거론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뜹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추경 취임 첫 해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나시죠? 600만 원 나왔었잖아요. 근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것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추경이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이후에 안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대통령실은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전까지는 추경에 추자도 안 했었는데 재정 준칙이라 이름으로 절대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지 않는다, 정부 빚 늘리지 않는다, 이게 기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왜?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 IMF에서요,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 다 내렸습니다. 올해 2.5%, 2.2%로 내렸어요. 내년도 2% 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좀 글쎄요, 안 좋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내년 초에, 다만 내년 초 추경은 말고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해요. 이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환영했어요. 뭔가 기조가 변하나 보다. 그죠? 뭔가 꽉 막혔던 게 약간 이렇게 기조가 변하는 데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날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동시에 나왔던 거예요.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중에 있다. 그쵸?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안은 나왔었고요, 9월 달에. 이게 이제 국회에 가서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아니, 지금 예산은 국회 심사 중인데, 본 예산도 지금 뭐 심사 중인데 추경이 웬 말이냐, 이런 내용이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자, 여당에서도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왜냐하면 추경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국회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혀 금시초문이다, 협의 요청 없었다,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예 못을 박았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내부에서도요, 혼선이 있습니다. 혼선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추경 뭔가 하나보다, 뭔가 변화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안 하고요, 여당도 안 한답니다. 이게 정부 내부에서도요, 되게 혼선이에요. 저희 경제 쪽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죠. 환율 1,400원 뚫어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리더십의 부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한다면 확실히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거잖아요. 고위 관계자. 그러면은 뭔가 조율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정부 내부에서도 어느 쪽은 추경 고려하고 있다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아예 그냥 검토도 안 하고 있다 그러고 그냥 답답한 거죠. 추경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는 저는 취약차주 만약에 추경이 된다 그러면 취약차주 아니면 소상공인 추경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IMF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던 이유가 일단 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수 회복이 너무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내수가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단다는 거야. 그럼 내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돈을 써야지. 뭐 소비자들에서 돈을 안 쓰니까 가게에서 돈을 안 쓰니까 그럼 근데 정부라도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젠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정부 내부에서도 말이 지금 막 혼선이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되면 소상공인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진짜 59조 원대 추경에서 600만 원씩 준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죠.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거 이슈 대통령실 나왔을 때 야 드디어 변하는구나 드디어 뭔가 추경이 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전혀 아니다 라고 나오고 여당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네, 정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있으면 사실상 이 취약차주나 소상공인들은 이게 진짜 놀랜단 말이에요. 그냥 답답한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추경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추경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십시오. 왜? 결국에는 추경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는 추경이어야 됩니다. 왜? 그동안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분 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고금리 그 다음에 내수가 안 좋았죠. 경기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거 직격탄을 맞은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당연히 소상공인 추경이 돼야 되겠죠. 또 반대 의견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나라빚 많으니까 국채 어차피 추경하려면 국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지금상 지금 30조 원 마이너스가 난 뻥꾸난 사이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정부가. 그쵸. 추경하려고 그러면 뭐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해도 마이너스 30조 원입니다. 이거 원도 아니고 30조 원이 지금 빵꾸가 나는 상태에서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적자일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추경밖에 없거든요. 그럼 추경한다면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나라 빚이 늘어난다. 이게 반대 논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추경 얘기가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그냥 잊고 지나갔을 텐데 아니 이게 제 가슴을 놀래하게 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건데 제 가슴을 약간 설레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확 죽어버려갖고 이거 뭔가 왜냐면 제 마음이 왜 들떴냐 그러면 드디어 이제는 추경이 만약에 이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소상공인 추경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뭔가 지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또 고려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슈예요. 이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남겨주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도 아마 오늘 정보 보시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들 오늘도 인사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리지만 우리 여정가족님들 온라인 강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 강의 블로초 블로그 강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링크는요 제가 유튜브 밑에 설명 부분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 거기 오셔서 신청하셔서 12월 5일부터 저랑 같이 블로그를 배워서 블로그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유튜브 링크 밑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인사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여러분 주간지원금 방송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또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